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 전기 통치 체제의 정비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려는 당의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여 고려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였습니다. 고려는 중국과 달리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의 관청으로 합쳐 중서문화성을 만들어 이성 육부로 운영하였는데요. 중서문화성은 고려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국가의 정책을 심의했던 재신과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였던 낭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은 그 아래에 실제 정치적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육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성 육부 외에 중요한 기관으로 중추원과 어사대, 그리고 삼사 등이 있었는데요. 국왕의 비서기관인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면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함께 국정을 총괄하는 추밀과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승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던 어사대가 있었는데요.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습니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는 삼사가 있습니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관청으로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의 재상인 재신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인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를 통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인데요. 도병마사에서는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의논하였고 식목도감에서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들 재신과 추밀은 육부를 비롯한 주요 관부의 최고직을 겸하여 중앙의 정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의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도 지방의 호족들이 경제적,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지방을 직접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호족이 지방의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 983년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인 성종이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고려의 지방 제도가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 개경과 주변 지역은 경기라 하였고 개경은 서경 및 동경 혹은 서경 및 남경과 함께 삼경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후 차츰 제도가 정비되어 현종 때 그 골격이 완성되었는데요. 그 결과 고려는 전국을 오도와 양계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하였고 국경 지역에는 양계를 두고 병마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오도 아래에는 주군현을 두었는데요.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주현의 지방관은 주변의 속현까지 관할하였고 행정실무는 각 고을의 향리가 담당하였습니다. 향리는 고려 초지방의 호족 세력에서 유래하였는데요. 향리들은 노동력 징발, 조세 징수 등 각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한편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료로 진출하는 등 향촌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습니다. 이 밖에 향부곡소라는 특수 행정구역도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수공업에 종사하였으며 군현 지역의 주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앙군은 이군육이 체제였는데요. 이들은 수도를 지키는 군대로 경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중 2군은 궁궐과 왕실을 지키는 두 개의 부대로 국왕 친위군의 성격을 띠었으며 6위는 개경의 수비와 국경지역의 출정을 맡았던 군대로 6개 부대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개경과 변방을 수비하는 좌우위, 신호위, 홍위위의 3개 군대가 32,000명으로 핵심 부대를 이루었습니다. 지방군은 오도의 군사 방어와 치안을 담당하는 주현군과
양계에 주둔하며 국경 경비를 담당한 주진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학교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태조 때 이미 개경과 서경의 학교가 설치되었으며 성종 때에는 개경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여 유학교육을 중심으로 법률, 수학 등의 기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경학박사나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였으며 중등교육기관으로 향교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경에는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를 비롯하여 사학 12도와 같은 12개의 사립학교가 세워져 유교 경전과 문장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려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과거 시험과 음서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먼저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에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습니다. 문관을 뽑는 문과에는 문장 짓는 능력을 시험하는 제술과와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 능력을 시험하는 명경과가 있었으며 잡과에서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적인 기술을 담당하는 기술관을 뽑았습니다. 승과에서는 불교 행정을 담당하는 승직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관을 뽑는 시험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으며 무예가 뛰어나거나 신체 조건이 우수한 사람을 따로 뽑아 무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음서제도는 왕족의 후손이나 국가의 공을 세운 사람의 자손, 그리고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능력보다는 혈연이 우선시되는 제도였으므로 고위 관료의 자손들이 지위를 세습하게 하는데 중요한 제도였죠. 따라서 음서제도는 고려 관료체제의 귀족적 성격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고려는 모든 관리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주었고 또 관직 수행에 대한 대가로 쌀, 배 등의 현물을 녹봉으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려의 전식과 제도는 토지를 받은 관리가 사망하면 그가 받은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5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해당 관리가 죽은 후에라도 그 자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로 공음전을 주었는데요. 공음전 또한 음서제도와 함께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성격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고려의 중앙 정치는 이성 6부로 운영하였습니다. 그중 땡땡땡은 실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슨 기구일까요? 네, 상서성입니다. 2번. 고려는 수도인 개경 주변을 경기로 편성하고 그 외 지역은 일반 행정구역인 땡땡과 군사 행정구역인 땡땡으로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오도 양계입니다. 3번. 고려의 땡땡제도는 왕족의 후손이나 국가의 공을 세운 사람의 자손,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무슨 제도입니까? 네, 음서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